터질 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N번방, 그 다음에 또 지금 얘기했던 아이폰, 그리고 또 신라젠, 예. 뭐 등등등 있는데, 너무 많아요. 저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당 측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진복 총괄 선대위 본부장이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예. 이게 지난주에 나온 발언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그러니까 통합당 측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그 다음에 이해찬도 알고 있는데, 알고 주진우는 지금. 김어준. 김어준. 요즘에 주진우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예. 김어죽이 알고 있는데, 그 N번방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두세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폰도 그 안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통합당 측이 어떻게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진복 통합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3월 25일경이었는데요. 그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발 기사입니다. 예, 오마이뉴스가 기사화했다는 거는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기사화를 했겠죠. 이때 기사를 보면요. 마치 멘붕이 온 듯이 덧붙이질 않았어요. 보통 오마이뉴스 언론 인터뷰 보면은 꼭 비꼴라고 뒤에다가 이상한 말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런 말이 없었어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나요. 그냥 끝나요. 예. 질문이 이거예요. 총선 결과를 가를 마지막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진복 본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시작은요. 좀 선문답 같잖아요.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털고 털어도 나올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빵하고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계속 대명사로 얘기해요. 자, 맞네요, 이거. 예. 온갖 방법. 지금 뭐, 시작했죠. 태스크포스 만들고, 팀 만들잖아요. 김어준이 나와서 물 타고 있고, 공작이라고 하고 있고, 예. 딱 맞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 이게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나올 것. 나올 것.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죠. 기정사실화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해찬도 두세 개가 주말에 터진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해찬 같은 경우는 시기를 특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를 특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데 무언가 반드시 터질 것이고 그 시기는 이번 주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뿐이 없는 게, 여러분들, 주말, 터진다. 예. 누가 터뜨려요? 기자들 아니에요. 벌써 기자들에게도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양 당의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요. 이상한 게 있어요.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꼭 얘기할 때 이거 비밀이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비밀이하고 뒤에서는 딴 말 제발 하잖아요. 얘기해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예. 나도 그, 입 싼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만나면은, 누가 뭐 좀 알려달라고 그래. 전해달라고 그러면, 예. 탁, 걔한테 얘기해. 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절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다 소문나 있어. 정치권이 그런 거지 특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정도 되면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요. 아까 보도해드렸듯이 김어준 냄새가 난다고 했고 N번방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30일자의 기사입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 검찰청에서 최근 백모 수사관의 아이폰 X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라는 기사. 제가 일부러 그냥 그대로 땄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열린 거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월 30일 기사에서 최근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날 경찰도 오라고 해가지고 참관하라고 해서 분석을 시작한 것은 30일 오후 2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오후 2시부터는 경찰 참관하에 분석을 시작한 거고요. 30일 기사에 따르면요. 30일 날 아이폰을 연 게 아니에요. 최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30일에 아이폰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보도가 나온 게 그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사를 정확히 보면 최근이라고 돼 있고요. 신의 한 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사실 이 최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역사에서 봤을 땐 2년 전도 최근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얘기했던 점, 예. 시점이에요. 아이폰 풀렸다. 예. 요 시점을 전후로 해서 풀렸습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공교롭잖아요. 왜냐면은 3월 말, 예를 들어 3월 중순에도 할 수 있고 4월 초에도 할 수 있고 이런데요. 굳이 한 달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물론 선거가 30일까지 오니까. 그러니까요. 선거 딱 보름 남겨두고 왜 이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왜 이 얘기가 공개가 났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더 얘기 드리면요. 직접 씹는 맛이 있어야지 맛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저희 김치도요. 신의 한 수 김치도 예. 목 넘김으로 다 먹여줘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꿀떡 넘기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씹으면서 감칠맛을 느끼셔야지 됩니다. 최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또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엄정 대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지켜내는 것은 검사들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 N번방을 엄정 대응하지 않는 거는 헌법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의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잘 읽어봐라. 조서들 잘 읽어봐라. 왜냐? 나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N번방 조사에 대해서 지금 직접 줄쳐가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아이폰 얘기했고 N번방 얘기했잖아요. 자, 정보가 또 많은 사람. 예, 이진복 총괄 선대본부장도 정보가 많아요. 이해찬 많아요. 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현재 동작을에서 예,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 나경원 후보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4선이지만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법조계예요. 빨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편도 판사예요, 남편도 판사고, 또 본인도 서울법대 나오고, 또 판사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알고 원내대표 했다는 건 지도부하고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사실은 여기도 거의 청와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임종석이 급하긴 급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아이폰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 얘기를 딱 꺼내요. 두세 개 중에 약간 N번방, 아이폰. 그 중에 아이폰은 임종석도 걸려있는 부분이다. 요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터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임종석이요. 한때 꼬리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계에서 사실 은퇴했었거든요. 정계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호남 선대위원장 해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임종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정한테도 가고 동작을에도 이수진이라는 사람한테도 가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용인에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용인에 가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찰이 알아서 경호를 해요. 그것도 사복 경찰들을 투입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왜 경호를 했을까? 뭔가 누구에게 원수진 일, 아니면 위험한 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요,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현직에 있는 사람 제외하고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경찰이 경호를 하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탈북을 했던 태영호 공사랑 그리고 지성호 후보랑, 미래한국당 후보랑. 요 두 사람만 사실은 그 경호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게 결국에는 북한이라든지 용공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뭐 하여튼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경호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에 대한 공격에서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종석은요. 북한에서 절대 테러를 할 리가 없습니다. 도와줬으면 도와줬고 그렇죠. 네, 지켜줬으면 지켜줬지. 그런데 임종석이 지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진복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요.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문자를 띡 보냅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긴 일이에요. 문자를 띡 보내서
한동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유시민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검사장.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MBC 보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보내요. 근데 감찰에 착수하려면요, 원래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이거나 아니면 감찰위원장이거나 혹은 검찰총장이 승인 내지는 지시를 해야지 하는 게 감찰이거든요. 네. 근데 추미애가 시켰다고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그냥 문자로 띡 보내고 이거 감찰을 위법한 거 아니에요?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 위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게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이걸 반대 의견을 다른 검찰 간부한테 얘기해서 전달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달을 들었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본인의 직속 상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속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추미애의 공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추미애도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추미애도 뭔가가 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총선도 뒤집혀지지만은 그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맞아요. 총선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해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다. 찔린 거야 완전히. 아니 어제만 해도 이거는 네. 저는 문재인이 선거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당당해졌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찔리구나. 뭔가 네. 터질 게 있구나. 서로 공유했구나. 이해찬, 문재인, 추미애까지 다 공유해서 야 우리 발 빼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실 청와대가요 그동안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강욱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공수처 생기면은 윤석열 공수처 1호 조사받을 것이다. 최강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어요. 조국이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었어도 어찌됐던 법무장관 시켰고 그 이후에도 1월 14일인가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마음에 빚을 졌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내가 좀 품어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게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감옥 보내겠다 내지는 자르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 딱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 13명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병도라든지 임동호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운하 이 세 사람은요 기소된 사람들인데 기소된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문재인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심지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강기정이한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무수석은요, 당연히 정치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사실상 강기정이요, 야당과는 의사소통하는 일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강기정이 대화하던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그쵸. 민주당 내지는 정의당 심상정, 이해찬, 심상정, 이인영, 추미애 이런 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게 강기정이에요. 근데 강기정 보고 오해가 없도록 해라라는 얘기는요. 지금 청와대랑 민주당도요. 서로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건 너무나 100% 중요한 거고요. 자,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물론 뭐 토요일이 될 것 같아요. 뭔가 큰 게 터지는데 아이폰이냐, N번방이냐 이게 중요하고 파급력이 어디까지 국민들한테 미칠 것이냐. 이번 주 주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번 선거 우리가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표사를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이야.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